안녕하십니까. 경락입문 오늘 28번째 시간입니다. 족태양 방광경의 적응증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여기 지금 무지 많지요. 한 10대까지 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용어가 한강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한강, 그러니까 뒷목이 뻣뻣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낙침, 목이 잘 안 돌아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소변 빈삭, 오줌이 너무 자주 마렵다는 뜻이고요. 소변 분리, 오줌이 잘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달을 보셔야 되듯이, 우리가 어떤 책을 보고 그 책에 맞서서 어떤 병에는 어떤 혈, 어떤 병에는 어떤 열 하면은 여러분들이 늘지를 않아요. 우리가 벌써 경락을 한 10개 정도 배웠는데 이제부터는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이 사람의 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런 기술을 그런 기술을 습득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책을 보지 않고도 바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프로 같은 아마추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 병 하나하나를 좀 더 깊게, 지난번에 제가 중풍 치매 디스크를 해드렸는데요. 그때처럼 해주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심화 과정에서는 그렇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항상 중요한 것은 기초과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할 때 원래 해드리고 싶은 게 무지 많았어요. 무지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병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강의 수를 좀 줄여가지고 그냥 14경만 완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 14경 완주 후에는 병을 하나하나 봐드릴게요. 그럼 오늘 여기 쭉 적응증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수열과 오행열의 개념 정립을 나름대로 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몇 번 배웠죠. 몇 번 배웠기 때문에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릴게요. 오수열하고 오행열은 같은 혈인데 마치 직장에서와 가정에서와 동호회에서와 그런 위치가 다르듯이 그냥 이 하는 각도가 다르다는 거죠. 오수열은 뭡니까? 정, 영, 유, 경, 합이죠. 정열은 심화, 창만, 형열은 신열, 유열은 체중, 절통, 그 다음에 경열은 해천, 담음, 그 다음에 합혈은 역기, 이설. 이거 다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 오행혈. 오행혈은 우리가 목화토금수로, 여기서 지금 방광경은 금수목화토로 가야 되는데 그냥 목화토금수로 간다면은 목혈은 움직이면 아파. 경근소통혈. 화혈은 가만히 있어도 아파. 염증 해소 및 한열 조절. 너무 뜨겁거나 찬 거. 그다음 토혈은 뭔가 모르게 몸이 이렇게 무거워. 그 다음에 습하고 건조한 거, 이걸 조절하는 거고요. 그 다음 금혈은 피부에 뭐가 기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땀구멍을 열고 닫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수혈은 역시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할 때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럼 여기 있는 혈들은 이게 지금 족태양 방광경이 수경이잖아요. 수경이니까 통곡혈, 수혈이죠. 얘는 다른 경락에 가서 수의 기운을 강화하는데 품앗이는 하지만 여기서는 별로 안 쓰인다 그랬죠. 그러면 지음혈은 어떤 때 씁니까? 지음혈은 금혈이고 여기에 땀구멍을 열어서 땀을 내게 한다든지 땀구멍을 닫아서 땀이 좀 덜 나가게 한다든지 피모 조절방으로 쓰죠. 그 다음에 이묵, 속골이 목혈이죠. 얘는 이묵하고 같이 경근소통방, 움직이면 아플 때, 근육이 너무 이완되어 있거나 너무 긴장되어 있을 때 쓰죠. 골륜, 모든 화열이죠. 염증이 있을 때
양곡하고 쓰기도 하고 지구하고 쓰기도 하는데, 양곡하고 쓸 적에는 일반적 염증이고 지구랑 쓸 적에는 뭔가 모르게 정신적으로 심화가 있어서 생기는 염증일 때 곤륜 양곡, 곤륜 지구. 그 다음에 족삼리, 얘는 위중하고 같이 이 몸에 습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몸이 너무 건조했을 때 쓴다. 됐죠? 그럼 두 번째 개념 정립은 뭐냐면은 우리가 진단을 하죠. 증상을 듣고 모혈을 보고 유혈을 보고 그 다음에 관련 경락의 그 유주상의 혈들을 봤죠. 근데 그쪽 예를 들어서 방광경락의 병변이라고 생각해서 방광경 경락에 잡침을 했는데 좀 덜 났어요. 뭔가 좀 부족해요. 그럴 때 어떤 관련 경락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병이 발현되는 상황을 보고 관련 경락을 추정해서 그 협조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 오늘 그럼 제가 예시해 드릴 내용은 세 가지 할게요. 우리가 전립선 비대, 그 다음에 요실금, 그럼 척추 제반 통증. 이게 척추 쭉 따라 내려가니까 목 아프고 등 아프고 엉덩이 아프고 허리 아픈 거 이거 다 한번 가볼게요. 먼저 전립선 비대. 말 그대로 전립선이 생각보다 커져서 그게 요관을 막아서 소변이 안 나오죠. 이거 가급적이면 수술하지 마세요. 이거 수술하면은 이쪽에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은 나중에 소변 빈삭이라 그래서 소변이 시도 때도 없이 마려워요. 참지를 못해요. 그러면 언제 수술하느냐? 이게 커질 대로 커져가지고 여기 이제 방광에 직접 주사기를 찔러서 소변을 빼내야 될 정도 가면 그땐 수술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립선 비대를 우리가 지금 이제 경락 이론상으로 봤을 적에는 크게 두 가지로 봅시다. 하나는 뭐냐면 염증으로 보는 거죠. 그죠? 염증으로 본다면 뭘 쓰겠습니까? 곤륜, 양곡. 그리고 이분이 너무 막 그 신경을 많이 쓰였어. 뭐 경쟁 사회에 내몰렸다든지 가장으로서 스트레스 받았다든지 이럴 때는 곤륜, 지구 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전립선이니까 부었잖아요. 부었어. 퉁퉁 부었잖아요. 그럼 퉁퉁 부었으니까 여기 그 습의 문제, 그러니까 수분의 원활한 어떤 배출 같은 걸 해서 이 전립선에 들어가 있는 이런 수분 성분을 갖다 좀 줄여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피부로 땀으로 해서 좀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럼 뭐 씁니까? 이 수분 조절방이 위중삼리잖아요. 그래서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곤륜 양곡 아니면 곤륜 지구 아니면은 위중삼리. 자, 요실금 볼게요. 요실금은 말 그대로 이 출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근육이 약해졌죠. 방광관략근이 힘을 못 쓰고 이완돼서 자꾸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일단 뭐를 써야 되겠습니까? 방광관략근을 강하게 해야 되니까 속골임읍 써야 되겠죠. 경근소통방, 그죠? 속골임읍을 쓰면서 추가로 이 요실금이 오래되면 이제 염증이 생겨요. 대표적인 게 오줌소태라고 불리는 그 방광염인데 이럴 때 뭐 써야 되겠어요? 염증방 써야죠. 곤륜, 양곡. 그러니까 속골임읍, 곤륜, 양곡. 됐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전립선이든 요실금이든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련 근육들이 있잖아요. 골반근, 대퇴내전근, 그 다음에 장요근, 복근, 이런 것들이 전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관략근 이런 게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잖아요. 두 가지 운동만 꾸준히 하세요. 첫째는 항문을 계속 조였다 풀었다 하는 케겔 운동을 하세요. 아무 때나. 그 누가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두 번째는 다리 사이에 쿠션이나 수건 같은 거 좀 두껍게 감아 넣고요. 조이세요.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특히 그 전철 타셨을 때 남자분들 쩍벌남이라 그래서 다리 쩍 벌리고 앉잖아요. 그럼 편한 것 같지만은요. 그게 여러분들 내전근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억질로 뭐 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건강 수명을 오래 유지를 하고 정력을 유지를 하고
소변을 잘 조절해서 인격 관리를 하고 싶으면은 다리 붙이는 연습을 하세요. 잘 안 붙어요. 안 붙고 조금 있으면 막 다리가 욱신욱신해요. 대퇴 쪽이. 그래도 붙이세요. 이 두 가지 운동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척추 제반 통증 한번 봅시다. 우선 목이 아프죠. 목이 아프면은, 목이 아플 때 이게 어떻게 아파요? 앞뒤로 안 움직이는 수도 있고 좌우로 안 움직이는 수도 있죠. 그럼 얘가 일단 목이 아플 때 방광경에서 그 통증으로 쓰는 경혈이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파. 속골 이목이죠. 그러면 속골은 그 방광경의 목혈이니까 됐다 치고, 이목 같은 경우에 이게 담경이거든요. 그럼 옛날에 여러분들 설명드린 거 이런 거 기억하시죠? 몸에 병이 있을 때 잘 모르겠으면 앞쪽이 아프면 위경을 하고, 뒤쪽이 아프면 방광경을 하고, 옆쪽이 아프면 담경을 하세요. 그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목이 좌우로 앞뒤로 좌우로 안 돌아가는 거는 속골 이목으로 돼요. 근데 목이 앞뒤로 안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잘 제껴지지 않는다든지 잘 숙여지지 않으면은 여기 플러스 다른 경락이 들어가야 돼요. 우선 앞쪽으로 만약에 목이 안 움직여진다면은 일단 해부학상으로 앞에 있는 그 흉쇄 유돌근, 그 사각근, 요런 것들이 굳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흉쇄 유돌근이 그게 어디예요? 위경이죠. 인형, 수돌, 기사, 결분 기억나세요? 그럼 이쪽에 위경에서 혈을 하나 잡아야 돼요. 그럼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위경의 혈은 함곡입니다. 함곡 써보세요. 그럼 뒤로 안 제껴져. 뒤로 안 제껴지는 거는요, 이것도 위경도 좋지만 뒤쪽에서 문제가 있을 적에는요, 뒤쪽에 이제 소장경의 혈을 하나 쓰세요. 소장경의 혈로 나는 후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계 속골, 후계 이목, 아니면 앞쪽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함곡 이목, 함곡 속골, 이런 식으로. 이것이 관련 경락 문제입니다. 자, 이제 등 한번 볼게요. 등이 계속 아파. 뻣뻣해.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무슨 방광경 보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속골 이목.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심경하고 폐경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등에는 뭐가 있어요? 뒤쪽으로는 척추뼈가 있고 갈비뼈가 그 내장을 쫙 둘러싸고 있죠. 근데 숨 쉬는 게 불편하면은 이 갈비뼈 근육들이 전부 긴장이 돼 있을 거고, 수축이 돼 있을 거고, 횡격막도 수축이 돼서 제대로 안 움직이니까 복식호흡이 안 되고 흉식호흡으로 이렇게 쉬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근육들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쪽에 그 갈비뼈의 문제는 담경의 이목이 일단 푼다고 치고, 이 앞쪽하고 뒤쪽은 양쪽에 폐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심장이 있잖아요. 그럼 폐경하고 심장의 그 관련 혈들을 봐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폐경에서는 어제, 그 다음에 심경에서는 소부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속골 이목을 한번 놔요. 등이 아플 때 속골 이목을 놨는데도 뭔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분명히 좋아져요. 한 30% 남은 것 같아요. 40% 남은 것 같아요. 했을 때 폐경에 있는 어제라든지, 그 다음에 심경에 있는 소부를 한번 같이 놔주면은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허리 한번 볼게요. 허리가 아플 적에는, 허리가 아플 때는 간경, 신경, 대장경을 먼저 봐줘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담경하고 방광경은 지금 계속 속골 이목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안 봐도 돼요. 그럼 간경은 왜 보느냐? 앞으로 마지막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간주근 합니다. 그러니까 간은 근육을 주관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허리에 있는 근육들은, 사실 이게 복잡한데, 간이 주관하는 근이라는 근은 아주 두껍고 넓은 건을 말합니다. 건.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근육들, 이런 것들은 그 기라 그래가지고 비경이 주관해요. 그래서 중국 책을 보면 대퇴사두근이 아니라 대퇴사두기, 하퇴삼두기, 뭐 승모기 이렇게 씁니다. 예, 복잡하니까. 어쨌든 허리에 그럼 두껍고 넓적한 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대표적으로 뭐 요방형근 이런 거, 그다음에 다혈근 이런 거. 그러면 그래서 간을 봐주는데 일단 추천혈 간경의 모혈인 태충 추천합니다. 자, 그다음에 신경 왜 보느냐? 신경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방광경의 파트너 경맥이에요. 파트너 경맥이면서 우리 몸에서 생식을 주관을 해요. 그러면 허리가 생식하고 관계 있죠. 그러면 신경에서 신경의 정혈인 용천혈 뭐 좋아요. 그 다음에 대장경은 왜 보느냐? 대장경은 이 대장경이 대변을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대장경이 대변을 그 뱃속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앞쪽으로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당기면 허리에 무리가 가죠. 똥통을 달고 다니는 건데. 그래서 대장경을 봅니다. 그래서 대장경에서는 이 합곡을 쓰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뭐 사실 대장경의 그 혈은 아니고 이게 방광경의 혈이긴 하지만 승근이나 승산 뭐 그런 혈들을 써서 대장경을 소통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는 치료를 할 적에 첫째는 이 오행혈의 개념을 잘 살펴서 쓰시고, 둘째는 관련 경락이 어떻게 지금 치료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목이 아프면은 앞쪽으로는 위경을 보고 뒤쪽으로는 소장경을 참고한다. 등이 아프면은 심경이랑 폐경을 참고한다. 허리가 아프면은 간경과 신경과 대장경을 참고해서 제일 처음에는 일단 그 경락 유주상의 경혈 치료를 한번 해보고, 거기서 효과가 없으면은 다른 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쭉 한번 생각을 정리해서 치료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유주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응용이 마음대로 됐을 때 여러분들은 두꺼운 어떤 의학책도 필요가 없습니다. 책 뒤지면서 무슨 요통에는 어디를 놓니, 좌골신경통에는 어디를 놓니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마치 그 모차르트가 음악을 작곡하듯이 무궁무진한 치료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로 같은 아마추어가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